네, 반갑습니다. 저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케빈 듀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케빈 듀란트의 피닉스 선즈 현재 5할 승률에 급급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또 셀러리 캡이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한 그런 피닉스 입장에서 현재의 성적은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죠.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맷 22야 구단주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계속된 투자를 감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양새는 대폭망, 대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죠. 자, 일단 데빈 부커는 예년에 비해 부진하고 케빈 듀란트는 제 몫을 해내고 있지만 듀란트와 데빈 부커의 전성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브래들리 빌은 잔여 계약이 3년 160밀에다가 트레이드 거부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현지 언론들이 피닉스 선즈는 케빈 듀란트를 트레이드해서 미래 에셋도 받아들이고 현재 가능성이 없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케빈 듀란트의 향후 행선지로 휴스턴 로켓츠가 뽑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또 칭하는 그런 시선도 있었는데, 일단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구단주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리고 있지만 언제 또 그 작전, 또 그 플랜을 걷어들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조 레이커 구단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투자했었고 사치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구단 가치 늘어나고 인기팀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계속 투자를 감행했다가 그 금액을 회수받지 못하면 어떨지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자산이 많은 구단주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피닉스 선즈는 현재 구단주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3, 그다음에 슈퍼팀, 그러니까 팀을 대표하는 3명의 선수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서 최대 맥스 계약을 제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에는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뎁스가 왕이다. 로스터의 깊이가 가장 중요하지 몇몇 선수들 한 두세 명의 슈퍼스타에게 맥시멈 계약 주면서 슈퍼팀 만들던 시대는 끝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를 트레이드하게 되면 일단 피닉스의 재정적인 유연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선수를 개발할 수 있죠. 라이언 던이나 또 이고다라 같은 선수들을 키울 수 있죠. 그런데 당장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있게 되면 선수 자체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윈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심적인 여유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피닉스 선즈만큼 본인들이 직접 뽑은 선수를 키워서 내보내지 않는 팀이 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피닉스 선즈는 데빈 부커, 그 다음에 라이언 던, 그리고 오소 이고다로 이 정도 제외하면 전부 다 외부 영입이에요. 그렇잖아요. 듀란트, 브래들리 빌, 그 다음 유섭 너키치,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 그 다음에 또 메이슨 플럼리, 그레이슨 알렌. 피닉스가 직접 뽑아서 키운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방인들이 팀을 모여서 약간의 외인 부대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금 아주 그냥 단기적인 플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를 트레이드해서 이런 재정적인 유연성, 그 다음에 로스터의 깊이,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자라는 거죠. 자, 지금 일각에 따르면 케빈 듀란트가 피닉스 선즈와 2년 120밀의 연장 계약을 맺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년에 120만 달러를 케빈 듀란트에게 투입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듀란트는 나이가 숫자일 뿐이고 36살의 나이에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생산성을 내고 있잖아요. 부상도 종종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피닉스 선즈로 와서는 큰 부상도 없고,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듀란트에게 2년 120밀 주면 그 2년 동안은 또 달려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잖아요. 듀란트를 2년 120밀에 잡았는데 리빌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적인 유연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구단주 입장에서는 듀란트에게 2년 120밀 줬으니 듀란트 옆에서 맹활약할 수 있는 사이드킥들을 계속 찾으려고 또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로스터 깊이 좋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직접 드래프트해서 뽑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서는 피닉스 선즈가 듀란트에게 2년 120밀 주는 거는 장기적인 목표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듀란트야 평균 27점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올 NBA 팀에 뽑힐 만한 그런 수준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일단 듀란트의 나이, 그 다음에 팀의 재정적인 그런 유연성의 부족,
그리고 데빈 부커와 듀란트의 전성기가 일치하지 않고 브래들리 빌이라는 악성 계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그만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글의 논지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요. 자, 그리고 더 링거의 마이클 피나의 보도에 따르면 케빈 듀란트가 휴스턴 로켓츠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휴스턴 로켓츠는 케빈 듀란트 영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캠 위트모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딜런 브룩스, 그 다음 드래프트 픽을 쓸 의향이 있다라는 루머를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듀란트가 아직까지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12경기 보시면 25점, 23점, 29점, 31점, 35점 여전히 생산성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 36분대로 끊고 있고요. 듀란트를 데려가면 활용 점정이라는 거죠. 지금 우승 후보 플레이오프 컨텐더들에게 듀란트는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피닉스 선즈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휴스턴 로켓츠는 25승 12패입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고, 피닉스 선즈는 지금 5할 승률이죠. 12, 1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플레인 토너먼트를 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늦기 전에 듀란트의 가치가 지금처럼 높을 때 피닉스 선즈는 미래를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레이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한 트레이드 아이디어를 한 매체에서 제시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케빈 듀란트를 다시 받아들이고요. 듀란트가 맨 처음에 워리어스에 왔을 때는 FA였죠. 그런데 지금은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듀란트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피닉스 선즈는 워리어스로부터 위긴스, 쿠민가, 버디 hil드, 케번 루니, 그리고 린디 워터 3세, 여기에 2025년 픽과 2029년 1라운드 픽 2장을 주는 거죠.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 위긴스와 쿠민가를 동시에 준다는 건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진짜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런 트레이드 아이디어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이 멤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플레인 토너먼트 통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할 승률 아래로 떨어졌고, 저는 한 4할대 초반이 어울리는 로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쿠민가가 남은 1월 동안도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2월에 올스타 휴식기 있고 이러다 보면 쿠민가가 아예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터로는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이고, 다만 스테픈 커리가 지금처럼 평균 22점, 23점 넣을 수 있는 이 시기에 뭐라도 해야 된다면 이런 블록버스터 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이 매체의 생각인 거죠. 자, 위긴스, 쿠민가, 버디 hil드, 케번 루니, 워터 3세면 전부 다 주요 로테이션에 들어있는 선수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를 영입했을 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나머지 스팟을, 왜냐하면 로스터에 최소 14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스팟을 미니멈 그 다음에 또 하브리그 선수로 채운다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로스터는 박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트레이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자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쿠민가, 위긴스, 버디 hil드, 루니, 워터 3세 전부 다 건강해봤자 결국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4할 오픈 정도의 승률 팀이기 때문에 뭐라도 바꿔야 된다면 듀란트를 다시 불러들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이 매체의 생각인 거죠. 자,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워리어스에서 2번의 우승을 달성했을 때의 그 킬러 본능,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듀란트가 2010년대 말에 워리어스에서 뛰었을 때처럼 케빈 듀란트가 스테픈 커리를 넘어서는 그런 1옵션 역할을 해내기 위함이고,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귀중한 자산 2개를 얻죠. 바로 1라운드 픽 2장입니다. 이거는 피닉스 선즈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잖아요. 지금 1라운드 픽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린디 워터 3세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롤플레이어로 활약을 할 수 있고, 버디 hil드 몸값 싸고요. 쿠민가 여차하면 안 잡으면 되고, 만약에 듀란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이 스타 포워드라 생각을 한다면 쿠민가가 원하는 금액을 또 매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앤드류 위긴스도 역시나 활약 대비 몸값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케번 루니는 내년에 만기죠. 그렇다면 피닉스 선즈에게 지금 절실한 2개, 미래를 위한 자산, 드래프트 픽 2장, 그 다음에 재정적인 유연성, 이 2가지가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팀의 발전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듀란트에게 2년 120일 줘버리면 2년 동안은 또 피닉스 선즈는 각각판 자신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듀란트가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피닉스 선즈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 워리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닉스 선즈에게는 우승을 위한 꿈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데빈 부커에게 더 잘 맞는 그런 전략으로 재설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듀란트의 이탈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손실일 수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피닉스의 로스터가 더 두꺼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데빈 부커를 피닉스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 가뜩이나 드래프트에서 직접 뽑은 선수를 지금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부커는 절대 언터처블이거든요. 그러면 부커 곁에 둘 수 있는 사이드킥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양팀 모두에게 대담한 움직임이 되겠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항상 이런 예상치 못한 움직임, 대담한 결정이 또 NBA 역사를 바꿔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듀란트의 움직임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식이니. 자, 그리고 듀란트는 2016-17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3시즌을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우승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2번의 또 NBA 파이널 MVP를 수상했었죠. 자, 워리어스로 와서도 스테픈 커리를 또 보좌하고 때로는 스테픈 커리를 뛰어넘는 1옵션 역할을 해냈습니다. 야투 성공률 보시면 무려 53.7%, 51.6%, 52.1%.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었던 3시즌 동안 야투가 무려 52.4%였고요. 3점이 38.4%.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자, 리바운드도 7개 이상, 어시스트 5.4개.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와 함께 뛰면서 3시즌 동안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낸 선수는 많지 않죠. 그러기가 그만큼 어려운데 그만큼 듀란트는 이타적이고 아주 훌륭한 선수라는 거죠. 자, 커리와 듀란트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휴스턴 로켓츠로 가서 챔피언십을 위한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피닉스 선즈의 맷 22야 구단주가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듀란트와 함께 달릴 거야 라는 스탠스를 취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케빈 듀란트 이번 트레이드에서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선즈 역시 갑자기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듀란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순간 2년에 120밀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피닉스 선즈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행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여러분과 함께 라방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방 진행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고 또 저희 채널 또 함께 런칭한 팟캐스트 언더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